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1회 시험을 대비하여 평면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험처럼 어려워진 난이도에 맞추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3월 시험에서 실제로 사용할 프로세스이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반드시 합격을 해낼 것입니다. 어느새 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는 확정을 하실 타이밍입니다. 2월부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프로세스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되도록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에는 이렇게 3개의 영상을 아래 일정에 맞게 올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3단계의 프로세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문을 읽고 잘 정리해두는 방법,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평면 계획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작도하는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3개의 영상으로 저의 노하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험에 어려워진 난이도에 맞추어서 다음 시험을 위해 저의 기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가다듬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 번에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 분량이 꽤나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난 영상의 각 부분을 다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시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문 조건이 많아짐과 동시에 작도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 단계에서 지문을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에서 도면을 작도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진 바람에 가장 중요한 계획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게 되었고 수험생들은 급하게 완성도가 떨어진 채로 계획이 마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0분으로 동일한데요.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지문 정리와 도면 작도 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의도적으로 계획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워졌다고 지문 정리와 도면 작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지문 정리는 조건이 많아졌지만 30분 내로, 도면 작도는 작도량이 많아졌지만 60분 내로 끝내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훈련으로 앞뒤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아껴주고 가장 중요한 평면 계획의 시간을 90분 이상 확보해주는 것, 이것이 이번에 합격하기 위한 저의 핵심 전략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평면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시작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세팅하는 방법부터 처음 30분 동안 지문 조건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방법, 그리고 다음 90분 동안 평면 계획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고 그래서 나의 답안을 계획으로서 차별화하는 방법, 그리고 남은 60분 안에 도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제출하고 복귀를 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였고요. 저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최적화된 프로세스이기에 물론 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각자 본인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적용해 보면서 각자의 프로세스를 어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기 시간에 해야 할 3가지 세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지의 세팅 방법입니다. 매직 테이프를 1.5cm 길이로 2개를 준비한 다음 도면의 양옆에 붙여줍니다. 붙이는 팁을 드리면 접착력을 좀 약화시켜야 나중에 떼어낼 때 잘 떨어지므로 붙이기 전에 손등에 한번 붙여주시면 접착력이 살짝 약화됩니다. 이러면 도면은 고정은 잘 되면서 나중에 떼어내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삼각자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을 정밀하게 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틀어지면 작도를 지웠다가 다시 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집중해서 정밀하게 세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I자를 다 내렸을 때 도면이 살짝 걸리게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I자를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내리더라도 도면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험번호와 성명은 시작 전에 미리 작성해도 괜찮으니 미리 적어둡니다. 저의 경우 혼자 연습할 때에도 실전처럼 실제 수험번호와 제 이름을 항상 적고 있는데요. 연습이지만 실제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어서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다음으로 문제지 세팅입니다. 문제지의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칼로 잘라서 문제지를 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커터칼을 하나 준비하여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쓱 잘라 놓습니다. 몇 초 안 걸리는 작업인데요. 시험 시작하고 해도 상관없으나 옆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세팅 중일 텐데 눈치를 잘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낱장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작 전에 열어보면 당연히 부정형이겠지요.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 시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뒷장의 글씨가 살짝 비추어서 집중하면 어떤 유형의 건물이 오늘 나왔는지 정도는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지 세팅입니다. 방금 잘려진 종이의 마지막 페이지는 빈 종이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비어있는 종이를 세로로 2번 접어서 계획 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존에는 시험장에서 나눠준 트레이싱지를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답안 작성지 위에 이렇게 덮어주고 위에 테이프를 2개 붙여줍니다. 답안 작성지를 덮어서 내가 계획을 하다가 색깔펜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면서 또 여기 위에다가도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시작 전에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종이 올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지문 손질법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드렸었는데요. 개요, 현황도, 고려사항, 면적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지문 조건이 주어지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정리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현황도 페이지에 잘 요약해서 보기 좋게 모아두는 것이 목표인데요. 먼저 체크리스트는 텍스트와 숫자로 된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곳이고 다이어그램은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곳입니다. 시작종이 울리면 저는 가장 먼저 망설이지 말고 기계적으로 1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 틀부터 그려줍니다. 초록펜으로 현황도 바로 위에 선향 레출, 파랑펜으로 현황도 페이지 좌측에 자차보마, 평직공화, 주대틀 21 이렇게 적어줍니다. 또 빨강 펜으로 다이어그램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 2개 그려주고 1층과 2층을 표시해줍니다. 빠르게 1분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체크리스트는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을 미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도록 리스트업을 해두는 방법인데요. 먼저 현황도 상단에 선향 레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에는 현황도의 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를 감안한 건축 한계선을 파악해서 최대 건축 영역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에서는 남향이 어느 방향인지, 조망이 좋은 곳은 어느 방향인지 이거를 이제 현황도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는 대지의 레벨인데요. 경사지의 경우 최저 레벨과 최고 레벨을 현황도에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출은 출입구인데 주출입구, 부출입구, 차량 출입구 방향을 현황도에서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좌측 체크리스트 가장 위에 있는 자차 보호만은 외부 조건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자에서는 대지 내 지형 지물과 조경 면적 등을 체크하는 것이고 차에서는 주차 경사로 주차장, 승하차장 등 차량 시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보호에서는 보행 통로와 장애인 경사로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만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각각 외부 공간에 대한 면적을 그 공간명과 함께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평직 공화는 그 건물 내부 조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평에서는 수평 연결 조건을 체크하는데요. 다른 건물과의 연결 통로, 부출입구, 별도 출입구가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은 여기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직에서는 수직 연결 조건을 체크하는데 바닥 오픈 구간이 있다면 면적과 함께 적어주시고 계단과 승강기 개수가 있다면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은 공용 공간인데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이 면적과 함께 로비 홀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화는 화장실입니다. 마찬가지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면적과 함께 대변기나 소변기 개수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 대체 2.1은 면적 체크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주에서는 주거 여부에 따라 정북 방향 또는 최강 방향 일조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거 여부에 따라 OX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는 대지 면적을 그대로 적어두는 곳이고요. 최는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적어주는 곳이고요. 2층과 1층에는 각각 매수 면적으로 그 면적을 계산해서 적어주고, 그에 따라 필로티 면적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층 매수 면적에 자차보마의 외부 공간 면적을 더해서 이 면적과 최대 건축 영역의 면적을 비교해서 계획의 밀집도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일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이어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체크리스트는 텍스트 또는 숫자로 된 정보를 잘 정리해두는 곳이었다면, 다이어그램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두는 곳입니다. 대지 바깥과의 관계, 대지 내부에서 각 요소들 간의 연결 등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다이어그램 틀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도면에서 1층과 2층의 위치를 잘못 바꿔서 그리면 요새는 거의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단계에 다이어그램 틀을 그려줄 때 이 위치를 잘 확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지 모양으로 두 개의 박스를 그려놓고 다이어그램 이 틀 안에 다양한 여러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모아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관계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서 발견할 때마다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학원에서는 개별 지문마다 지문 옆에 개별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에 나중에 한 번에 기능도로 묶어서 정리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는 시간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이 틀 안에 처음 읽을 때부터 새로운 관계 조건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려놓고 다시 한 번에 합치는 것보다 처음에 그릴 때 한 번에 합치면서 고민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빨간색으로는 외부 공간, 파란색으로는 내부 공간을 그려주고 면적까지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공간인 개방형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출입 표시는 빨간색으로 하는데 주출입구는 M, 부출입구는 S, 차량 출입구는 카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로는 출입과 조망같이 적극적인 연결 상태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둥근 표시로 이어주는 것은 인접 또는 근접처럼 간접적인 연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는 유사한 시설들을 좀 묶어서 영역으로 만들어줄 때 이 초록 색깔로 색깔을 바꿔서 묶어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옆에다가 면적을 더한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부속실 같이 세부 조건이 있으면 또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표시를 해주면 잘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샤프로 표현하는 것들인데,
위치가 미확정된 실이나 또 코어나 화장실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개로 수정할 수 있도록 샤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만들어둔 네모난 이제 다이어그램 틀인데요.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외부 공간인 마당, 데크, 주차장은 빨간색, 그 다음에 여러 실들은 파란색, 열린 공간은 파란색 점선, 이 실들이 묶여있는 영역은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한 모습이고요. 출입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KSM 이렇게 써져 있는 모습이고, 실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파란색 그 동그라미 화살표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개요, 현황도, 고려사항, 면적표 이 네 가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두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이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험이 시작되면 아까와 같이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 틀을 딱 그려놓고 가장 먼저 맨 앞부분인 개요부터 읽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과제 개요와 건축 개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길지 않지만 정보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과제 개요를 읽으면서 용도를 파악하는데 주택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면 주에다가 OX 쳐주시면 되고, 또 이걸 보면 뭐 건물의 형태나 이용자의 종류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아래 건축 개요에서는 주차 대수, 조경, 승강기 대수, 또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뭐 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크리스트에다가 이 내용들을 옮겨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정리가 끝났으면 다음은 현황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현황도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선향 레출 순서대로 빠르게 검토해 줍니다. 선에서는 먼저 형광펜으로 대지 라인을 이렇게 칠해서 주변과의 관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주고, 대지 가로 세로 길이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격거리를 양쪽에서 위아래에서 제외를 해서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의 면적을 요 최 옆에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지 내부에 보호 수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형지물이 등장할 경우에 자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에 대한 검토입니다. 남쪽, 남향이 어디인지 요 방위표를 보고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또 주변 상황을 보셔가지고 조망이 우수한 방향으로 굿뷰에 G자를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제가 요새 조금 실수가 나온 게 동서 방향을 반대로 해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방위표에다가 아예 서와 동자를 적어주면 실수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표 상에 서, 동, 남도 작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에 대한 검토인데요. 보시면 레벨이 대지의 각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레벨 차이가 없으면 그냥 F 표시를 해주시고, 레벨 차이가 있으면 최저 레벨과 최고 레벨이 얼마인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도로에서 보행 출입, 부도로에서 차량 출입이 원칙이니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지문 조건에서 다르게 주어지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 위치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코어 위치도 북쪽으로 해서 대략 어림 잡아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현황도 정리이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기계적으로 좀 빨리빨리 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시험 시작 10분 안에 여유롭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현황도 정리가 끝났으면 다음은 앞장으로 넘어와서 고려사항을 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앞쪽에 제시된 조건일수록 더 중요하니 반드시 꼭 잘 챙겨두도록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다이어그램을 요거를 읽어 나가 주시면서 채워주시면 되고, 외부 조건 체크리스트와 내부 조건의
수평 연결 조건, 수직 연결 조건에 대한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험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문 조건이 있다거나 오래전에 등장했던 지문 조건이 갑자기 나왔다 하면 긴장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최대한 깊게 여러 번 고민해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기출에서 어떤 지문이 언제 나오는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는 게 먼저이고요. 이 모든 지문을 외우고 있다면 읽자마자 이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여러 번 고민해서 읽어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내 답안에 반영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면적표에 대한 정리 방법입니다. 면적표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 면적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넘버링을 해서 번호를 적어줍니다. 또 최근 트렌드는 시설을 좀 명확하게 조닝해서 쥐어진다는 점이고요. 그 안에서도 그룹핑이 필요한 실들은 표 위에다가 묶어주고 더한 면적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입, 인접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도 여기다가 해주면 누락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또 가장 우측 칸에 여러 조건들이, 세부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관계에 대한 조건이 등장하면 이 다이어그램에다가 보충해서 표현을 더 해주시고요. 또 이 안에 세부 실 조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다이어그램에다가 세부 실 조건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상 이 실의 이름만으로 공간 특성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이 실명을 살펴보면서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또 벽체가 없는 개방형으로 계획이 가능한지, 또 복도에서 굳이 연결 안 하고 부속실로 처리해도 괜찮은 실들인지 등을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층과 2층의 전체 면적, 이 전체 면적을 통해서 매수 면적을 검토하고 나면 필로티 면적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 4가지 모든 지문 정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험 시작 30분 안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지문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개요와 면적표, 고려사항, 그리고 현황도에 주어진 수많은 정보가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계획하기 좋게끔 한 페이지에 요약이 잘 된 모습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과정을 해낼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옆으로 정보들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네, 다이어그램 틀도 크게 보면 이러한 식으로 제시된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다이어그램 형태로 모아져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시험지 그 현황도 페이지의 하단에 작게 정리가 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시작 후 30분 동안 지문 파악을 빠르게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평면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속도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충분히 투여해서 계획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전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상하게도 내 계획이 완성이 덜 됐음에도 훌륭해 보이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본능을 이겨내고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려 90분간 진행될 평면 계획 단계에서는 아까 만들어둔 이 빈 종이와 트레이싱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대1 다이어그램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단계인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계획에 좀 더 공을 들이기 위해서 추가하였는데요. 아까 덮어뒀던 트레이싱지 위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덮어놨던 트레이싱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도면이 보이도록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 경계선을 바로 작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지 경계선은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작도를 해버리는 것인데요. 0.5mm 샤프로 대지 가로 세로 길이를 체크해서 가선을 먼저 보내주고 그 위에 0.9mm 샤프로 이점세선을 빠르게 슥슥 그어줍니다. 다 그려주었으면 다시 트레이싱지를 이렇게 덮어주고 대지 경계선을 빨강색으로 이격거리를 감안한 건축 가능 영역을 초록색으로 자를 대고 슥슥 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아까 다이어그램 틀에 그려줬던 다이어그램을 1:1 스케일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스케일로 개념을 잡아야 초기 단계의 계획감을 파악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적감을 가진 상태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정리가 좀 더 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세스에 1:1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추가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 공간을 먼저 그려놓은 모습이고요. 실제 스케일로 고민을 해보면 좀 더 감을 잡기가 수월하고 특히 대지 내 지형 지물이나 대지 레벨 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더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깔 펜으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옮겨 그려주면서 한 번 더 찬찬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건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외부 공간과 주차장은 어디에 둘지, 또 출입구는 어디에 두며 내부 동선 컨셉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위아래 수직 조닝은 면적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등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옮겨 그리다가 지문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게 그렸던 다이어그램에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서 1:1 다이어그램에 옮겨줍니다. 코어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기타 실들, 그리고 세부 조건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적어줍니다. 아무래도 다이어그램을 작게 그릴 때보다는 이렇게 1:1로 크게 그려줄 때 제시된 정보들을 다 옮겨 적어줘도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건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봅니다. 1:1 다이어그램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계획의 각 포인트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이 계획의 포인트를 날카롭게 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아까 빈 종이를 활용해서 최종 다이어그램, 덩어리 계획, 그리드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진행하는 이 빈 종이의 크기는 B4 용지인데요. 저는 연습할 때 B4 용지를 따로 구해서 계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지를 이렇게 4등분해서 접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가로로 3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획을 시작하면 1:1 스케일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계획을 진행해야 빠른 수정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최종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두 번째 줄에서는 면적 단위의 덩어리 계획, 세 번째 줄에서는 길이 단위의 그리드 계획으로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다이어그램에서는 아까 방금 그렸던 1:1 다이어그램을 다시 작은 사이즈로 옮겨오는 작업을 해줍니다. 다이어그램은 여러 번 그릴수록 계획이 개념적으로 더 살아나니 여러 번 그릴수록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 다이어그램을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번 더 옮겨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영역과 동선 컨셉을 계속 고민하면서 마찬가지로 조건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 덩어리 계획은 시설들을 묶어서 영역 단위로 크게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건물의 형태와 영역 그리고 동선을 명료하게 가져가면서 1, 2층을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고요. 여기서 코어 위치까지도 거의 확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그리드 계획에서는 이제 와서야 그리드를 여기다 그려주고 각 실들의 세부 계획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험에서는 기준층까지 작성하라고 제시가 되었었고요.
또한 지하층의 주차까지도 고려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요 우측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면 1층, 2층, 기준층, 지하층 이렇게 한 번에 4개 층을 놓고 한꺼번에 고민할 수 있도록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단계를 동일한 방법으로 4개 층을 한꺼번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다이어그램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맨 윗칸에 1대1 다이어그램에서 그렸던 다이어그램을 작게 옮겨주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옮겨서 그려준 작업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급하게 그리면 안 되고 꼼꼼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단순히 옮기는 작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선과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천천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려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침착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 다이어그램이 완성되었으면 두 번째 줄에 내려와서 덩어리 계획을 진행해 줍니다. 면적을 배분해주는 면적 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박스 상단에는 1층과 2층의 매수 면적을 적어주고 필로티가 필요하다면 계산된 필로티 면적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그리고 위아래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가로 세로의 최대 폭을 초록 색깔로 적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색깔펜이 아니라 샤프를 사용해서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영역의 실들을 묶어서 면적 단위로 외부 공간과 내부의 영역들을 이리저리 배치해 봅니다. 수평으로 조닝뿐만 아니라 1층과 2층의 수직으로도 어느 영역 위에 어느 영역이 올라갈지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영역과 동선을 계속 고민하면서 건물의 형태를 잡아가고요. 1, 2층의 주요 영역을 배치하고 양층에서 동시에 남는 곳에 코어의 위치를 확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 지하층이 존재할 경우 차로의 위치까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닛이 반복되는 실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묶였을 때 길쭉하게 형태가 나와야 나중에 실로 쪼개줄 때 각 실이 너무 세장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덩어리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략적인 이 덩어리들의 위치와 형태를 잡아봅니다. 또 계산해 놓은 필로티를 어느 쪽으로 보내줄지도 여기서 고민합니다. 보통 주차장 같이 차량의 영역 위에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필로티 면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진입마당이나 마당 상부까지도 고려해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보호 수목같이 덮이지 않아야 될 곳은 안 덮여주는 게 맞습니다. 2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고민하여 덩어리 계획을 확정시켜 줍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과 동선이 살아있는 계획을 하라는 것이겠죠.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그리드 계획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위에 덩어리 계획을 충분히 잘 진행을 해주셨다면 이제 가로의 스팬이 몇 개가 필요한지 세로의 스팬이 몇 개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몇 미터인지까지는 아직 몰라도 개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악한 스팬의 숫자대로 가로 세로 그리드를 파란 색깔로 그려줍니다. 저는 자를 굳이 대지 않고 있고요. 프리로 그냥 적당히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너무 초기부터 그려놓고 계획을 시작하면 생각이 그리드에 갇혀서 계획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충분히 정리가 된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리드 위에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 위에 드디어 이제 각 시설들을 잘게 쪼개서 집어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 잡아놓았던 덩어리 계획의 큰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각 실을 잡아넣는 작업을 그리드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차 구획도 대수에 맞게 이렇게 넣어준 모습이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방풍실까지도 계획을 해서 그려 넣습니다. 조금씩 수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역과 동선이 좀 더 명료해지도록 고쳐나가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빗금으로 이렇게 복도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해서 혹시 동선이 꺾이는 부위는 없는지, 또 실 위치와 실 방향을 돌려서 동선이 짧아지게 개선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출입문 위치까지도 표시를 하면 이 동선에 대한 정리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세부 계획이 마무리되었다면 정말 마지막 단계로 각 스팬의 길이를 확정시킵니다. 모든 면적을 만족시키는 것은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면적이 들어맞도록 각 스팬을 최대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30cm의 자단위로 가급적 6에서 9m 사이에서 정하되 조금 벗어나도 괜찮으니 좀 더 정리가 잘 되는 숫자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 스팬의 길이와 함께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시켜 줍니다. 같은 방향의 스팬에는 두 가지 정도의 길이의 스팬을 쓰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정리가 가장 잘 되는 숫자로 무리 없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스팬에 따라 면적이 좀 더 잘 맞도록 계획도 일부 수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스팬이 결정되었다면 작도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급하게 작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이 60분 이상 남아 있다면 침착하게 최종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 최초의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의 최종 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이상이 없다면 90분간의 평면 계획이 종료가 된 것이고요. 그리드 계획지를 보고서 이제 작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도면 작도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지난 시험처럼 작도량이 아주 많더라도 60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전체적인 작도 프로세스는 이렇게 밑작업, 본작업, 마무리 순서대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밑작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 다이어그램 단계에서 미리 작성을 해둔 대지 경계선까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간 치수선과 기둥까지 모두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밑작업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우리는 스팬을 이미 확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중심 가선을 그어낼 수 있습니다. 스케일로 미리 정해둔 위치에 빠르게 점을 찍고 0.5mm 샤프로 가선을 힘을 빼고 슥슥 그어줍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치수선과 중심선을 가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신속하게 기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치수선이 그려졌으면 그 위에 각 스팬의 경간을 진하고 크게 적어주고, 또 대지와의 이격거리와 건물 전체 규격도 진하고 크게 0.9mm 샤프로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기둥 가선인데요. 기둥을 그리기 전에 가선을 이 중심선 양옆에 힘을 빼고 슥슥 그어줍니다. 연습을 하면 굳이 스케일로 이 기둥 폭을 재지 않아도 감각으로 그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뚱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선 작업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밑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기둥입니다. 가선 위에 0.9mm 샤프로 프리핸드로 꾹꾹 눌러서 기둥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서로 맞물리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밑작업을 15분 만에 빠르게 끝내면 도면의 각 부분은 아래와 같은 상태인데요. 아래 외부 공간과 코어, 북카페 부분이 밑작업까지만 완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밑작업은 도면의 전체 부분을 한꺼번에 작업하는 것이었다면, 이 본작업부터는 도면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완성을 해 나가 주셔야 합니다.
도면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로 완성시키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어와 북카프의 창호를 한 번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의 창호부터 해치까지 완성을 시켜놓고 이동해서 북카페의 창호부터 해치까지 다시 완성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서로 작업하기에 누락이 방지되면서도 도면의 완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순서는 중요한 부분은 혹시 시간 부족할 때 미완이 되면 안 되므로 가장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외부 공간의 주차장 부분과 마당을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는 각 층의 전용부를 먼저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공용부를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화장실은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의 조경은 중요도가 낮으니 가장 마지막에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창호입니다. 이 외부 공간에는 없지만 이 내부 공간인 코어와 북카페를 보면 이 벽체선을 그어주기 전에 뚫려있는 개구부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핸드로 계획지에서 설정해 놓은 방향대로 출입문과 창문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은 벽체선인데요. 자를 대고 벽체를 진하게 그려줍니다. 방금 그려놓은 개구부를 피해서 요 네 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짧은 선을 작업해 주는데요. 이러한 디테일 같은 부분까지 자를 대서 작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선은 되도록 프리핸드로 해도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주차 구획이나 승강기, 그 다음에 주방 구획, 심지어 계단까지도 프리핸드로 그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글씨입니다. 글씨는 0.9mm 샤프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는데 중앙에 크게 실면과 면적을 두 줄로 크게 써줍니다. 진하고 강하게 표현이 되어야 도면이 채워져 보이고 살아납니다. 외부 공간이나 로비 같은 경우에는 레벨 표시도 잊지 않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치입니다. 각 영역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힘을 빼고 가선으로 마당과 로비, 홀, 그리고 복도를 다양한 패턴으로 채워줍니다. 작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의 계획의 영역과 동선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채점자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잘 읽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치까지는 60분이란 시간 내에 반드시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각 부분은 여기까지만 돼도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관계 표시와 작은 글씨는 정말 시간이 남을 경우에 하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이 앞선 단계인 계획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려보면 관계 표시는 이렇게 인접과 조망 등 이런 관계에 대한 표시를 해줌으로써 내가 조건을 빠짐없이 계획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도면에 열심히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계획이 완벽하다면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은 글씨는 이렇게 인접, 고려사항 넘버링, EPS, 엘리베이터, 주방, 공원 조망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적어 놓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계획이 별로라면 아무리 세부 정보를 이렇게 적어 놓는다 한들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면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완성을 시켜 나가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모든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각 부분을 내가 눈으로 살펴보면서 표현에서 빠뜨린 부분을 찾아내고 그려 넣습니다. 저는 주로 실수하는 부분 중에 벽체선을 일부 구간 그리지 않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이 도면에서 좀 중요한 점을 내가 글씨로 좀 요약을 해놓는 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80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 단계인 지문 정리에서는 가급적 빠르고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지문을 해석해서 정리해 나가시고요. 두 번째인 평면 계획 단계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컨셉적으로 명확한 계획으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도 단계에서는 주어진 60분 내에 중요한 부위부터 차례대로 도면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80분이 모두 지나 시험이 종료가 되면 미리부터 도면을 떼 놓을 필요는 없고요.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테이프를 떼는 시간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테이프를 뜯어내고 제출합니다. 테이프가 붙어있는 도면의 안쪽부터 손톱으로 긁어서 뜯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그려 놓았는지 정확하게 복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나의 계획지에 계획이 남아 있겠지만 작도하면서 변경된 부분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획지에다 변경된 부분을 까먹지 않게 현장에서 바로 기록을 해 둡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저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것이고요. 각자 저의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프로세스를 보완해서 완성시키는데 조금의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풀어본 계획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페이지에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을 색깔펜을 사용해서 정리해둔 모습이고요. 첫 페이지는 가급적 많은 표시를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면적표 위에만 유사한 실을 묶어주고 관계를 일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체크리스트와 다이어그램으로 잘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대1 다이어그램인데요. 트레이싱지 위에 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를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 외부 마당과 추출입구, 구출입구, 건물 내부의 영역과 세부실 배치, 코어와 화장실 위치 등등의 조건들을 개념적 수준에서 모두 정리하면서 1대1 스케일로 감을 잡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포 용지를 반으로 접은 이 계획지에 최종 다이어그램과 덩어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드 계획을 진행해 놓은 모습입니다. 최종 다이어그램은 아까 그 1대1 다이어그램을 다시 작게 요 안에 옮겨 놓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덩어리 계획에서는 면적 단위로 배치를 해보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리드 계획에서는 작도에 들어가기 위해 세부실 구획과 스팬을 확정시키는 과정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여기 그리드 단계에서 제가 실수로 출입문 계획을 빠뜨렸는데요. 각 실의 출입문까지 계획이 되어야 작도할 때 고민 없이 슥슥 빠르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계획을 바탕으로 작도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작도는 모두 그려내는데 50분 정도 사용하였으니 제가 목표로 했던 60분보다 짧게 들어온 것이고요. 보시면 세부 글자나 노트, 관계 표시 등은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필수적으로 표현해야 할 창문과 실명, 그리고 치수선, 그리고 바닥 해치까지 표현을 해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제가 작업한 도면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실시간으로 3시간 동안 계획부터 작도까지 직접 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입장 가능한 2교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두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